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한테 항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뭐 2주 후에 뭐 종전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한다고 하는데 2주 후에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호르무즈를 즉각적으로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이란은 이제 강경파와 협상파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죽고 죽이는 뭐 그러면서 그냥 끝날 겁니다. 자 미군이요 인공위성에서 F-15E 추락한 조종사의 심장 박동 소리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출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그 해협이 열려도요. 중국은 원유 부족으로 모든 산업이 줄부도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 총연합 여기가 중국 공산당 위장교회와 지금 교류하는 것 같아요. 아마 포섭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여기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대거 다 포섭을 했네요. 그리고 특정 정치인 밀어주는 것도 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교회까지 다 넘어가고 안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김일성 교시가 야 교회를 침투하라고 했는데 지금 신학교에 전부 침투를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신화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교가 지금 전부 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신학교에서 1등을 하고 나온 목사는 빨갱이 목사다. 참 이제 나라가 어디까지 이거 추락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거 사과하고 그 차관급 인사한테 개 취급당하고 싸대기 맞고 참 이 뭐하는 진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냥 그 북한 애들한테 그 차관급 인사한테 개 취급당하는데도 진짜 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찍소리 한마디 못한다. 찍소리 하는 순간 북한 애들이 살수를 풀어가지고 이재명이 그냥 뭐 속된 말로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찍소리를 못하고 전전긍긍 앓고 있는데 그렇게 그 김정은이 그 구두를 그래 핥아 본들 돈 갖다 바치고 그 뭐 대북 송금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 제재 당하고 뭐 그렇게 해본들 북한에서는 이재명이를 사람 취급 안 한다. 자 북한이요 지금 한국의 언론은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북한에 개 취급당한 한국 언론들 그 왜 개 취급 당하고도 가만히 있니? 여러분들 한국의 언론을 믿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멍멍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언론 절대 믿지 마십시오. 중국이 지금 원유가 떨어지면요 북한 서안만 분지에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정신병자.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하시고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를 주파수를 사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의 소식 그리고 이제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올려놓고 있고요. 대북 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퍽시에 있는 맥어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요. 맥어더 기념관 관장하고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책을 전국 공공도서관, 뭐 초중고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이 그 책이 도서관에 꽂혀 있으면은 다른 국민들이 많이 또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바뀌게 될 겁니다. 애국진영의 도서가 전국 도서관에 깔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전을 지원해 주실 분들은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16만 원을 현금으로 여기 신한은행에 입금하시고요.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우편 요금 뭐 몇만 원만 지불하시면 발송 가능합니다. 달러로 결제하실 분들은 130불 그래 하시면 되고, 달러 계좌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황희진님, 책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희진님, 돈만 보내시고 책 받으실 주소를 안 보냈다. 자, 반중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대북 방송하고 반중 운동해가지고 북한 중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날 야까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안 열면은 전부 다 파괴해버리겠다, 지옥불 맛보게 해주겠다, 너희들 알라 신한테 가서 열심히 빌어봐라, 뭐 그렇게 했는데요. 이란이 지금 2주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를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이 뭐 한 30분 남겨놓고, 폭격 30분 남겨놓고 그냥 사실상 항복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 검토한다, 이란과 조인트 벤처 추진할 수도 있다, 뭐 당근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2주 동안 폭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한다고 했으나 이미 이란 지도부는 모두 제거됐고요. 각종 산업시설 및 교량 모두 폭파됐습니다. 거의 그 90%는 뭐 죽은 목숨이죠. 2주 동안 이제 항복파와 결사항전파 사이에 내분이 터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자멸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2주 동안 쉬면서 병력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게 됐고, 타작 및 식량을 보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미 해병대가 하르그 섬에 상륙하려고 도착은 했는데 주변의 지형 지물도 모르고 하니까는 상륙 준비 등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고령이기 때문에 2주 동안 좀 쉬면서 미국 국내 문제에도 좀 전념을 하고, 민주당 인사들 기소하고 법무부 장관 후임 임명 등 뭐 여러 가지를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이제 끝난 겁니다. 이란 전쟁은. 그리고 이제 미군이 계속 이제 이란의 하르그 섬을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석유 화학 단지를 공습을 했습니다. 수출의 85%가 마비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란은 원유의 90%를 수출하는 하르그 섬을 미국이 점령하면요, 중국은 원유 공급이 완전히 끊어져서 모든 중국 내 산업은 붕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는요, 이란 제재로 이란 원유를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르그 섬을 뭐 공격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중국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 호르무즈가 열려도 망하고 안 열려도 망하고 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3일 작전에 나갔다가 추락한 F-15E 조종사 1명과 무장 통제사 1명이 적진에 떨어졌는데요. 미군이 특수부대 200여 명을 투입해서 교전 끝에 4월 5일 부활절에 2명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도 휴가를 안 가고 계속 작전을 보고받았는데, 이때 다른 곳에서는 이란군 지휘관 50여 명을 폭격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성동격서죠. 조종사 구출은 결과적으로 성동격사가 돼버렸다. 조종사 구출하면서 다른 쪽에는 모여 있었던 이란 지휘관들 50여 명을 폭격해 죽였다고 하는데, 얘들은 왜 자꾸 모여 다니는지를 모르겠다. 모여 있으면 계속 그 폭탄 맞아가 죽는데 왜 자꾸 모여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격추 미군 심장 소리로 찾았다. CIA 극비 기술 유령의 속삭임 뭐 이런 뭐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CIA는 위성에서 조종사의 심장 박동 소리를 그 위치를 추적하는 뭐 유령의 속삭임이라는 뭐 그런 기술로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주변의 잡음을 제거하고요. 심장 박동만 딱 분리해 가지고 양자 자기 측정 기술 뭐 기반으로 뭐 이렇게 조종사가 어디 있는지를 추적했다고 하는데 뭐 심장만 뛰면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기술이 진짜 무지막지하다. 인공위성으로 이 조종사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특수부대를 보냈다고요. 와,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해요. 무섭다, 무서워. 그 저거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저런 애들하고.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천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도 이미 식량과 식수가 다 떨어져서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그 보급을 받아야 하는데 2,000척 모두 보급을 받으려면요 최소 뭐 한 달 두 달은 걸릴 겁니다. 중동에는 2,000척의 유조선이 한꺼번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자 보급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했다 하더라도 18일 후에 한국에 입항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안에서 한 달 이상 있으면서 식량이고 뭐고 다 소진해가지고 야 그냥 싱가포르까지 그냥 오시면 오세요. 그게 안 된다고 싱가포르까지 오려면 한 10일은 또 굶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뭐 차 그 뭐 물이나 뭐나 식량이나 있으면 다행인데 뭐 그 한 달 이상 거기서 잡혀 있었으면 없겠죠. 없으면 어쩌는다? 나오자마자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야 전부 다 배 2,000척이 다 보급 받으려고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예. 그 싱가포르에 간들 싱가포르에도 배들 뭐 몇백 척이 가가지고 야 우리 쌀 주세요 뭐 식량 주세요 뭐 생수 주세요 그러면은 싱가포르도 도시가 조그맣다고 그러면 그 많은 배가 한꺼번에 가가지고 야 이거 다 내놔 하면은 그 보급이 안 되지. 보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했다 하더라도 18일 후에 한국에 입항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뭐 26척이 뭐 통과를 할 거라고 하는데 글쎄 뭐 한국에 도착을 해봐야지 알 겁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분이 약 뭐 1개월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30일요, 30일. 뭐 미국에서 들어오고 뭐 러시아 거 들어오고 하면 조금 뭐 더 버틸 수도 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해군은 대형 보급함에 그리고 독도함에다가 식량, 생수 등을 잔뜩 선적해 가지고요. 중동으로 가가지고 한국 선박들 중간에 도킹해 가지고 이 해상에서 유조선에다가 보급해주는 그런 작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오다가 굶어 죽는다고 배가 저기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배들은 그 식량 받으려고 저기 보급 받으려고 뭐 중간에 그 줄 서 있지 마시고요. 그냥 그 인도양 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경도 위도 뭐 어디 몇 도 뭐 어디서 우리가 한국 해군이 그까지 가가지고 보급을 해드리겠다. 뭐 그런 작전을 해야 될 겁니다. 안 하면은 오다가 굶어 죽으니까는 못 오겠죠. 뭐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전략 비축유가 원래는 그 우리가 한 200일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출 안 하고 그냥 우리만 쓰면 한 200일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계속 가공을 해가지고 이 화학 제품을 이렇게 수출하잖아요. 항공유도 수출하고 뭐 아스팔트 수출하고 뭐 나프타도 수출하고 하니까는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 60일 정도밖에 못 쓰는데 근데 벌써 한 달을 기름이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달 정도밖에는 그 여유분이 없다. 그런데 저 배들이 18일 안에 한국에 올 수가 있냐? 그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간당합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한국 경제가 1, 2개월 안에 붕괴될 수도 있다. 뭐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데 반도체 공정이 필수적인 헬륨 가스는 그 카타르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카타르가 이번에 뭐 다 뭐 폭격 맞고 해가지고 뭐 수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1, 2개월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주가 대폭락 사태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2,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고 뭐 시위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파기환송심 재판 재개될 수도 있고 당선 취소되고 뭐 관타나모 행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을 했고요. 한미동맹단 시민단체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산혁명으로 자유를 되찾겠다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K6 사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우산을 들고서 이제 뭐 이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5,000개를 주문했고요. 이게 2주가 걸린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만 흰 우산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저거 뭐야 태극기 그려지고 성조기 그려진 우산 저기 좀 큰 우산인가 봐요. 이게 긴 우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개당 뭐 가격이 뭐 18,000원인가 20,000원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런 거를 좀 해가지고 여기 동참을 하시면 된다. 마가 위드 ROK 한국의 애국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자. 그리고 위고 투게더 우리 같이 갑시다. 스톱 더 스틸 부정선거를 멈춰라. 그리고 CCP 아웃 중국 공산당 해체 프리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 어겐 뭐 요런 구호로 모토로 한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저 대표가 저고요. 성상훈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우리 원장님 최수영 공작가입니다. 우리 지금 공작가 TV 그레이트 게임 그 하고 계시는데 요쪽에 양쪽에 이제 후원금들 온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전한길 대표의 한미 동맹단 우산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6.25 한국 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한 유대인 병사들의 사진하고 또 미군들의 한국전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액자 총 10점을 시민단체 한미동맹단 전한길 대표를 통해서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이미 그 왼쪽에 보시는 그 사진 한 점은 이미 전달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그 설명이 쓰여져 있고 사진 1번부터 10번까지를 지금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대북 방송용, 뭐 자발적 구독료, 뭐 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보내주시는 후원금, 저희가 또 뭐 이런저런 또 책도 팔고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금,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뭐 보내주시는 후원금 등등을 탈탈 털어서 이게 사진 액자가 한 개가 70만 원입니다. 10개를 샀으면 700이죠. 700만 원치를 사가지고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보낼 겁니다. 적어도 10개는 주한미군 사령실에 보내야지 보내는 한국의 애국 국민들도 좀 체면이 서고요. 받는 주한미군 사령관도 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본토에 전쟁부, 국방부에 보고서가 올라가더라도 뭐 이런 사진들이 10개나 올라왔습니다. 개당 70만 원씩 주고 샀다가 10개면 700불이면은 뭐 한 6,000불 정도 되겠네요. 이 한국의 언론인들, 유튜브들, 그 애국자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하고 또 보고서 쓸 거리가 있다고. 뭐 안에 내용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전파되면요.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또 보고가 올라가겠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사령관을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러 간 김에 이재명이 좀 빨리 잡아가라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빨리 잡아가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2번은 유대인 병사가 자기 동료가 죽은 거에 대해 가지고 다윗의 별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슬퍼하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진 3는 그 유대인 이거 뭐 6월절인가 무슨 행사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이고 사진 4는 여기 무덤에서 이게 유해묘인가 뭐 어딘가 뭐 그 무덤에서 자기 동료를 이렇게 묻어준 유대인 병사입니다. 이게 다 미군으로 참전한 유대인 병사입니다. 사진호는 야외에서 이 나팔 뭐 무슨 하르파가 아니고 저 소뿔로 된 그 나팔 있죠. 나팔 불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사진 6도 실내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 7은 그 미군 병사가 한국의 고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북 방송하고 이제 금액이 조금 남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북한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에다가 요런 액자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및 유대인 선교하는 교회에도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저희가 액자를 보낸 게 23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희가 보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북한이 빨리 무너지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리고 교회에 걸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면서 보고 또 기도가 깊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또 유대인 사역하시는 분들께 보내면은 그분들이 그거 보고 6.25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와줬어요,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유대 그 네트워크에도 이런 소문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움직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지금 움직이는 게 그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 통해 가지고 또 한국을 더욱 더 이렇게 좋게 보겠죠. 뭐 그런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23점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8은 이게 지금 중앙청인데요. 중앙청 앞에가 다 부러졌습니다. 이게 광화문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부서졌고, 그 이거는 뭐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이렇게 건지는 것 같아요. 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진 9는 동생을 업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참 이 가슴 아픈 사진인데, 누나가 동생을 뒤에 업고 보자기로 싸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한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요즘은 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6.25를 또 잊혀진 전쟁이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잊어버리고 싶어 하더라고. 그 주한미군 사령부에도 이 액자 10개를 걸어 놓으면요, 자기 아버지 세대가 지킨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다시 중국 놈들한테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주한미군에 보내면은 한국의 애국 시민들이 한국 전쟁 사진 10개를 보냈다고 또 미국 본토 전쟁부에 보고가 올라가게 되고, 유튜브 등으로 또 소개가 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쪽에 또 우리 미국의 우리 한인 교포들 많죠. 그쪽에 이불 통해 가지고 이 한국의 애국자들을 봐서라도 이재명을 빨리 끝내자, 뭐 이런 여론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진 10번은 서울 수복 기념식 당시에 중앙청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이승만 대통령의 팔을 부축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아시아의 황제였던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도 이승만 대통령 앞에만 오면은 공손해지고 예스맨이 되었습니다. 예스. 그 남들이 보면 야, 저 양반 저 돈 먹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뭐 그 당시에 한국에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이야기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을 이제 미국에 보내면은 그 미국의 그 장군들이 이 또 보고 이씨 한국 야 이거 버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10점을 이렇게 했고요. 사진이 뭐 20점, 30점 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 10점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전환길 저 사진은 우리 6.25 사진첩, 그 사진을 보는 6.25 한국 전쟁 그 사진첩을 만드신 안재철 재미교포께서 저 사진을 이렇게 다 액자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요. 그 저희가 저렇게 돈을 이렇게 몇백만 원씩 보내드리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광화문에 지금 청계광장 옆에 보면은 지금 6.25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그 민노총이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뺏어버렸어. 그거 6.25 사진전 한다고. 그러니까 6.25 사진전을 하면 그게 24시간 비 맞고 1년 365일 있으니까 파손이 많이 됩니다. 손상이 많이 되니까 그걸 계속 갈아줘야 돼요. 계속 새 걸로 갈아줘야 되고, 국기도 갈아줘야 되고, 각 나라 국기가 다 걸려 있으니까 그것도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한 사람이 지켜야 돼요. 인건비가 깨지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책 팔아 드리려고 책 홍보하고 이거 돈 생기면 저런 거를 이제 액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이제 뭐 북한 구원 기도하는데 그런 데도 보내고 하면서 돈을 자꾸 안재철 대표한테 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그 광화문 청교광장 옆에 그 기념 6.25 기념 사진 하는 데를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노폭시 그 메가더 기념관에서 또 행사 사진전 하는데 그쪽으로도 가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3, 4년 전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보내주신 후원금 이때 한 4천만 원 들었는 것 같아요. 한 4천만 원 정도, 3천인가 4천인가 뭐 들었는데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 유학, 해외 독립운동,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 대한민국 건국까지를 담은 31편의 교육방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채널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10편까지 올려놨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 재방송하고 있고요. 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되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저희가 저거 USB에 담아가지고 미국 교회, 뭐 미국 정보기관 등등에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6.25 한국 전쟁도 한 달에 2편씩 지금 제작을 할 겁니다. 4월 달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뭐 5월 달부터는 한 달에 2편씩 6.25도 나올 겁니다. 아이고 이런 작업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자발적 구독률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한교총 지금 한국교회총연합이고 대표 회장이 김종혁인데 2025년 7월 29일 날 중국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간 교류 확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의 국기가 걸려 있는 게 참,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은 2018년도부터 중국의 교회들을 파괴하고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저항하는 목사들을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생매장하는 등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총연합회가 2025년 7월 29일에 중국 난징의 금융 그 허신 학교, 뭐 난징 연합신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류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다?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다. 교회로 위장을 했지만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다 부수고 목사들 전부 잡아가두고 불도저로 밀어가 생매장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짜 중국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포섭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칠골교회, 봉수교회 등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북한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 북한 교회 가가지고 1,000만 원씩 내고 설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중국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는 진짜 이 목사들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2018년도부터 교회를 다 불도저로 밀었어요. 교회를 다 불도저로 밀고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우웨이 목사는 한교총 대표 회장단을 환영하며 중국 내 신학교 상황과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했는데, 신학교의 경우 전국에 22개가 있는데 금융신학대학처럼 전국에 산재한 학교가 있고 지역 단위별 신학교와 성 단위별 신학교들이 있다. 교회의 경우 모두 6만여 교회 3,800만 정도의 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기독교 연합회 안에 있는 교회로 추정된다. 그는 우리 신학교의 경우 금년 9월 학기에도 400명의 학생이 입학하며 470명이 기숙하며 수업을 받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공부한 교수진을 포함해 20여 명이 가르치고 있다. 김종혁 대표회장, 예장합동 총회장은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 교회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이번 중국 교회 방문이 양국 교회 간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신학교 간 교류를 시작하면서 교회 간 교류로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랬고요. 중국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교회가 가능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이 들어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다 개소리죠. 교회 다 부수고 있고 저기 뭐야 십자가에 불 질러 가지고 저 크레인으로 집어내고 있고 목사들이 앞에서 이 목사님들이 이게 포크레인을 가로막으니까 불도저로 그냥 밀어가 생매장 시키고 그런 사건이 2018년도부터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국에 뭐 교회가 있다고 한국 목회자들이 중국 가면은 다 포섭당하는 거지.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 자, 우웨이 목사는 양국 간의 모든 관계는 정부 간 관계가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서로 교제해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교회의 정통한 관계자는 종교법 개정 이후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 교회를 열 수 있으나 현재 그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다. 한국 교회 목회자도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열 수 있게 될 것이며 한교총과 협력하기를 바라는 것이 중국 교회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한교총이 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중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포섭하고 그 빨갱이로 만드는 그 작업하는 한국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걸 공동대표 회장, 예장통합총회장은 한국 교회 교단은 서로 경쟁하고 존중하며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루어왔다. 또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도 대화하고 소통하여 성장해왔다. 양국 교회가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며 중국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다. 박병선 공동대표회장, 예장합신 총회장은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신학이 있어야 성도들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 교회 대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어 감사하며 양국 교회가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업 공동대표회장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은 구원관과 성경관, 삼위일체 교리 등 성도들의 신앙과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웨이 목사는 관심과 질의에 중국 내 신학교들은 외국과의 교류보다는 중국 내 학술 교류를 권장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한 좋은 학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게 뭔 소리냐? 중국 교회는 구원관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관, 삼위일체 교리 뭐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국 내 신학교들은요 외국과의 교류보다는 중국 내 학술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뭐야? 전부 다 이게 중국 간첩들이 지금 목사로 위장해 있는데 그거 물어보니까는 구원관이 뭐예요? 물어보니 글쎄 그거 모르겠는데 그 소리를 못하니까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한교총이라는 이 멍청한 목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포섭됐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1015명이고 체포된 기독교인이 1147명이고 총격받은 공격받은 교회 수가 5576개고 기독교인 소유의 집도 다 이렇게 공격받았는데 그런데 무슨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목사들이 가가지고 성접대 안 받았으면 천만다행이지. 저 양반들은 신문도 안 봅니까? 중국 교회 2018년도부터 중국 교회 뽀갠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정말 저 멍청한 인간들이 저 목사라고 자 시진핑은요 교회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거나 교회에서 십자가를 치우고 자신의 초상화를 걸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2018년도부터 취했습니다. 중국에 온전하게 활동하는 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서방의 교회를 포섭하기 위해서 남겨둔 공작기관에 불과합니다. 우리 멍청한 목사님들 당신들이 얼마나 돌대가리인지 참, 한국의 목사들 진짜 대형교회 목사를 하면 뭐하고 예장 통합이니 예장 거기 총회장을 하면 뭐해 멍청한데 저거가 포섭되는 줄도 모르고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한테 가가지고 같이 교류하자고 그것도 교회라고 저런 또라이 같은 인간들 자 이건 2013년 1월 20일 기사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국의 숭일당 교회하고 사상 첫 같은 시각에 공동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기독교 교류회 세미나를 했는데 2014년 4월 8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교회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 집중해야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중국이 교회를 파괴하기 이전인 2013년 1월 20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중국 최대 교회인 숭일당 교회와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공동 예배를 드렸고 2014년 4월 8일 한중 기독교 교류의 세미나를 통해 중국 교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국 교회 원로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미 2009년에 한나라당이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시점부터 벌써 중국의 공작에 포섭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WEA 지도자들이 3자 교회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2009년도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는요, 소련 스탈린이 서방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회 선언문에 보면은 공산주의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선언문을 채택했고요. 동성애 지지를 하고 초혼제를 지지하고 종교 통합,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잡탕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 연맹 WEA는요. WCC 멤버들과 공산주의 모체가 되는 로마 가톨릭 멤버들, 그 이슬람 멤버 등이 만든 단체로 여기도 동성애 지지, 동성결혼 지지, 종교 통합, 우상 숭배 잡탕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약 90%가 WCC, WEA, NCCK에 가입이 돼 있다. NCCK는 WCC 한국 지부입니다. 참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영훈 목사는 강대상에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이재명을 올려서 90도 인사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는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왜 정치인 축사를 집어넣는가 봤더만은 앞전 2009년부터 저렇게 다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됐다. 이 멍청한 이 목사들이. 이것이 이단이면 사탄의 예배다. 도대체 이영훈 목사는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의 종이 정치인들에게 비굴하게 굽실거리느냐. 이 사람은 평양에다가 그 아동병원도 지어주고 뭐 한 거 아닙니까? 참 목사들이 참 이게 목회가 아니고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걸러내는 과정을 심판하고 계신다 보면 되고요. 이 침묵하는 교회, 뭐 이 목사들은요, 침묵하는 목사들은 전부 가라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부활절 메시지에 평화 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고 미국을 비난을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원들, 목사들 아마 싹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자, 소강성 목사는 이재명의 박수를 안 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대체 저기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잠시 남으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폭이지 이게 목사입니까? 예? 이게 목사예요, 조폭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오염됐는가 보니까는 2009년도부터 한국의 교회들이 중국에 들락달락 걸리면서 오염됐는데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는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강근 한나라당의 사무총장, MB 이명박의 복심이라고 하는 장강근 사무총장이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체결했고 2015년 12월 2일 날은 중국 차하얼 학회 공식 초청으로 갔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 중국의 이 국가 교회국, 이 종교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뭐 이게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중국의 국가 교회국 뭐 그런 데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뭐 이게 뭐 여자 문제로 포섭 당한 건지 뭘로 포섭 당한 건지 포섭을 당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한국의 부정선거의 주인공으로 지목받고 있는 한팡밍, 이게 얘가 이제 차하을 학회의
원장인데 여기하고 이 국민의힘의 그 여의도 연구원 여기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의 1대1로를 섞는 뭐 그런 거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협약에다가 서명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이 그들은 중국과 MOU를 체결했다. 그들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노예로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은 2009년 11월 3일 날 또 북경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협약서의 내용은 복잡하고 교묘하게 쓰여져 있으나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상납하는 그런 거였다. 그런 내용이었다. 5항에 보면 각서를 수정 및 폐기 시에도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사실상 노예계약서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쌍방 간의 일방이 한쪽이 나 안 해 하고 선언하면은 1년 있다가 자동으로 파기가 되는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둘 중에 하나가 싫어하면은 그 파기가 된 자동 파기되는데 이거는 그냥 업무 교류 협약인데 이 완전히 MOU는 그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노예 계약서를 박아놨습니다. 사전에 서로 승인을 받도록 이거 파기할 때도. 그리고 2013년에는 국제 이 사이버 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을 새누리당의 주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그 A웹 고문단 2014년도 회의를 보니까는 최경환, 김무성, 유인태, 박지원, 권태선 허핑턴 포스터 CEO, 김민배 TV조선, 김영희 중앙일보, 이계성 한국일보, 이대근 경향신문, 최영훈 동아일보 이렇게 조중동 한겨레 경향 뭐 여야 의원들이 전부 다 A웹의 고문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 민주연구원은 2019년 7월 10일 날 이게 싱크탱크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정책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2020년 11월 3일 날 오전 6시 42분에 IP 121.169.194.16 경도 37도 4331 위도 127도 1375 경기도 성남시에서 미국의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로 표기된 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을 시켰다. 이 자료를 공개한 존 밀스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조만간에 수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교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내 대부분의 신학대학교의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가지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국제적인 공산주의자이자 목사인 칼바르트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비밀교시가 뭐냐면요, 남조선에 교회 침투를 하라고 이렇게 비밀교시를 내렸습니다. 74년도에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1974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서요, 성경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신학교에서 1등하면 좌파 목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단 총회장,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약점이 잡혀,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교는 이미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침투한 고정 간첩들에게 잠식당해서 좌파 목사 양성소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빨간 목사라고 불리는 칼바르트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신학자인데 이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대부분의 교단이
WCC, WEA, NCCK에 가입이 되어 있고 목사님들이 이것이 종교통합 우상숭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교단을 탈퇴하면 연금이 끊어지기 때문에 돈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그게 우상숭배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이 성도들한테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지옥행 티켓을 끊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시기 전에 혹은 다니시는 교회가 WCC, WEA, NCCK에 가입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나 거기 전도사님이나 누구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이 교회 WCC, WEA, NCCK에 어떻게 가입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보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자, 칼바르트가 뭐냐면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칼바르트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젊은 시절 그 빨간 목사로 불릴 만큼 사회주의에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소련식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신학적 비판과 정치적 유보라는 독특한 태도를 보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 칼바르트는 스위스 사펜빌에서 목회할 당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했으며 1915년에는 사회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정치 목사예요, 정치 목사. 종교 사회주의.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 정의가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나치즘을 비난했어요. 히틀러의 나치즘을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앉히는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관용. 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나치즘만큼 격렬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서구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단순히 악으로 규정하며 적대시하는 냉전적 태도를 경계했다. 칼바르트는 공산주의가 비록 무신론적이지만 그 저변에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대한 정의로운 관심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신론인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빨갱이 목사야.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금 신학대학이 전부 다 칼바르트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빨갱이 목사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공산주의가 무신론인 거 알고 이재명이가 공산주의고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인 거 알면서도 비판하지 않고 대가리 숙이고 있다. 왜? 교회를 대출을 땡겨가지고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높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출금을 갚아야 돼. 그런데 그 공산주의 비판하고 이런 이재명이 비판하면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나가버리겠죠. 나가면 헌금이 안 들어와. 헌금 안 들어오면 이자를 못 갚아. 이자를 못 갚으면 자기 월급도 안 나와. 이 교회 건물이 넘어가. 은행에 넘어가.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10중 8구가 뭐다? 그냥 똥통이다. 그래 보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나가실 때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WCC, NCCK, WEA 이거 어떻게 탈퇴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물어보세요. 탈퇴한 교회는 주보 맨 앞이나 뒤에 우리는 WCC, WEA, NCCK 탈퇴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써놨다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라. 교회를 잘못 가면요 빨갱이 됩니다. 빨갱이.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거의 10중 8구의 그 교회가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무인기 북한에 침투한 거를 북한에 유감표한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 개꿈 같은 소리, 김여정 담화는 분명한 경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한국 내 해석을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을 했다. 대남 접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자,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일부상 겸 10국 국장, 그건 뭐 한 차관급 정도 되나요? 국장급인가? 이 사람이 7일 밤 담화를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 장 제1부상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청와대 등 한국 내 각계의 분석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며 이 같은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이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부 가짜뉴스 저거 마음대로 쓴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장 제1부상은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하는 데 대해 김여정 부장이 한국을 동네 개들이 지저대니 무작정 따라짓는 비루먹은 개들이라고 평했다면서 거친 언사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 이재명이 보고 개새끼라고 욕한 거예요. 그런데 찍소리도 못하고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두 발이나 쏘았다. 그 저거 이제 이재명이를 조만간에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의 탐사업체가요, 왜 북한이 이재명이를 죽이고 한국의 친중 세력을 전부 다 암살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영국의 탐사업체가 이렇게 서한만 분지하고 중국의 바레만 분지를 탐사하니까 약 60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원유 채굴을 시도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서한만 분지가 바레만 분지하고 연결돼 있어. 그리고 서한만 분지가 조금 이렇게 지형이 낮아가지고 북한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면요, 바레만 분지의 원유가 서한만 분지로 이 빨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쭉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중국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개발 안 했어. 근데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고 이 원유를 통으로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중의 중간 수역 서해 분지, 여기에도 지금 대규모 원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서해상 한중 공동 수역에다가 해상 구조물을 10개 이상 설치하여 자국 영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강력한 친미 반공 정보가 들어서야지 그 북한은 주한미군과 남한 정부의 북진을 막는다면서 중국의 구호물자를 뭐 달라 이러면서 자기도 좀 가오를 세울 수가 있는데, 남한의 친중 반미 정부가 들어서면은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낀 김정은이가 킬러들을 보내가지고 이재명이를 암살하고 한국 내 친중 정치인들을 모두 암살하는 등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가도록 공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끊임없이 긴장이 있고 뭐 남한에서 쳐들어온다 뭐 이런 뭐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중국이 북한 너가 좀 알아서 막아줘. 그러고 뭐 돈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뭐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여차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 넘어가는 순간 이재명, 김민석 등을 이제 전원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하는데 대만 침공보다는 원유가 나오는 북한을 먹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겠죠. 북한은 뭐 그냥 압록강만 지금 다리가 지금 완성됐으니까 다리만 쓱 넘어가지고 밀고 내려가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낀 김정은이가 킬러들 보내가지고 이재명이 암살하고 한국 내 친중 정치인들을 모두 암살하는 등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가도록 공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힘들다. 자, 이거는요. 그 어느 독자분이 최수영 공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요. 그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대자유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나경원 의원 주도로 국힘 플러스 유튜버 연합으로 만들어졌다. 국힘은 이미 중공의 노예가 된 지 수년째고
이들 국힘이 유튜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작년 11월쯤 국회 모장선을 빌려서 해당 단체를 출범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로 유수의 우파 유튜버들이 일제히 장 대표를 찬양하고 무지성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구독자들을 호도 중입니다. 당연히 윤 어게인의 기치로 당선된 장동혁 대표는 이후 태도를 싹 바꿔서 절연 선언을 했지요. 계속해서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지켜보라고 하는 그 대자유총이야말로 전형적인 중공의 나팔수 언론 선전 단체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대자유총에 속한 모든 유튜버들을 전부 엔추 파도수로 간주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이에 속해 있다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국힘을 비판하고 반종의 입장에서 배신자의 대척점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왜 이 대자유총에서 탈퇴하거나 나오지 않는 걸까요? 깊은 뜻이 있는 것인가요? 휴민트로 스며들어 있는 것인가요? 공 작가님이 명쾌하게 알려주신다면 마음 놓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와 대자유총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기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하고 우리 최수영 공작가한테 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공작가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공식적으로 우리 최수영 공작가하고 저하고는 잘 모르는 사이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공개가 되어버렸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 대한민국 자유 유튜버 총연합회 대자유총이 만들어진 것은요,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입틀막법으로 우파 유튜버들을 이제 전부 잡아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대형 유튜버들, 그러니까 뭐 성장형 TV나 이런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변호사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중소형 유튜버,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저기 뭐야 탄핵되고 나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그 운동하러 나온 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쟤들이 뭐 겁주고 뭐 고소고발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벌금도 맞고 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는 이제 말을 못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 유튜버들하고 중소형 유튜버들, 소형 뭐 유튜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자문 변호사를 두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할 목적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창설되었고, 뭐 나경원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이제 뭐 대형 유튜버들, 우리 성창경 TV나 뭐 이런 성창경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애국 단체 그 변호하시는 우리 이하상 변호사나 뭐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저기 누굽니까, 저 김용현 변호사, 김용현 장관 변호를 하고 있죠. 뭐 그런 쪽에다가 자유애국 변호사들한테다가 이 얼마씩 주고 이제 그 우리 저 유튜버들 잡혀간 친구들 좀 변호 좀 해줘라, 뭐 그런 걸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이슈를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공동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에서 장동혁 지지 등 희한하게 이 정치적인 또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만 이제 보시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이 소형 유튜버들, 우리 2030 젊은 유튜버들을 좀 보호하는 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슈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물어뜯는, 여기저기서 짱돌을 던지는 뭐 그런 목적이 사실은 그게 더 큽니다. 일부에 계신 분들이 그 장동혁 지지하고 저쪽에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좀 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제가 가입한 목적은요,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북한에 넘긴 사건을 고발하고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죄 프레임을 벗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수홍 작가한테도 왜 이래 가지고 이거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좀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가입하려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회비도 100만 원 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쪽에 뭐 성창경 TV나 이런 데서 우리 저 USB 문재인 USB 고발됐다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떠들어주고 방송해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여론이 일어났으며 또 전한길 대표가 문재인을 또 고발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입한 목적은 이제 달성을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뭐 장동혁 지지하고 이러면서 이게 참 한 달, 2달 사이에 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 2030 이 젊은 이 조그만 유튜브 채널들 그 막 잡혀가고 하니까는 이 그런 거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변질된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저만 하더라도 좌파들이 못 건드립니다. 저도 뭐 이미 거물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30 최근에 이렇게 나오신 1, 2년 사이에 나오신 유튜버들은 경찰서에 가면은 막 쫄죠. 쪼니까는 쫄지 말라고 그 대자유청 명함을 한 개씩 줘. 명함을 주고 야 너 경찰서 가면은 이 명함을 줘. 그리고 대자유청 딱 쳐보면은 대자유청이 어떤 단체인지 뻔히 아니까 너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공격 받으면은 우리한테 연락해. 그러면 변호사 바로 연결해 줄게. 뭐 그렇게 흘러간 조직이고 사실은 10중 8구가 그런 거고 한 10% 정도가 그 자꾸 그 장동혁 지지하고 그쪽에 달라붙는 참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왜 탈퇴 안 하고 있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 대자유총이라는 게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내가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PPT 만드는데 12시간 넘게 걸리니까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되니까 대자유총이 뭐 하는지를 몰랐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야 대자유청에 왜 거기 네가 들어가 있냐 자꾸 물어보니까는 내가 이제 좀 보니까는 많이 조금 이렇게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 수집 등의 이유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대자유총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좀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나경원 의원실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장소를 그 국회에서 우리 새과시를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많아요 하고 그런 새과시를 하면서 이제 조그만 유튜버들도 다 이렇게 나오라고 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나와버려 우리 애들이니까 건드리지 마 뭐 그런 새과시를 할 때 그 장소를 이제 나경원 의원실에서 이렇게 그쪽을 통해서 빌리다 보니까는 나경원 의원실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목적은 이게 소형 유튜버 채널들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거기도 이제 무슨 이게 통신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들이 쭉 올라오는 걸 보면은 지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지금 이런 게 핫 이슈구나 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게 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그 좌파들 매체도 많이 보고 좌파들이 그 행사하면은 내가 그거 가서도 몇 명이 왔는지도 살펴보고 저기 뭐 누구 그것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런 거 들어보러 좌파들 단체 집회하는데도 내가 가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이제 그냥 뭐 이미 1년치 회비를 성급으로 냈으니까는 뭐 그러고 있는 건데 최근에 계속 뭐 대자유청이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대자유청이 그 뭐 하고 있는지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거기 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뭐 장동혁 지지 뭐 그것까지는 뭐 좋다 그 봐요. 뭐 저기 한동훈이가
뭐 당을 먹으려 하니까 장동력을 뭐 지지한다 뭐 그까지는 좋다고 했는데 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제 이 국민의힘의 그 하부 조직처럼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길래 이게 참 좀 거시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회비 냈으니까는 뭐 이제 하반기에 또 회비를 내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유 뭐 저는 뭐 빠지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빠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대자유청하고는 뭐 그런 관계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 대자유청 뭐 그 사이트 방에 들어가면은 이 시중에 안 나오는 그런 정보들도 뭐 좀 꽤 올라옵니다. 예. 꽤 올라오고 뭐 이거를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자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거는 또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뭐가 이게 희한하게 이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국힘에다가 자꾸 그거 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이렇게 뭐 빅딜을 치는 뭐 아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참 내가 옆에서 보면 같은 뭐 애국하시는 분들인데 좀 내가 욕하기는 그렇고 뭐 좀 답답하고 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하반기에 뭐 추가적으로 회비 내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회비를 안 내고 뭐 빠지면 되겠죠. 뭐 왜냐면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벌써 우리는 한번 이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활용하고 나가지고 야 나 그만둘 거야 나갈 거야 이러면 사람 좀 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참 좀 그런 그게 있더라고. 다 그 아는 분들인데 막 비난하면서 나오기가 참 성창경 대표도 다 알고 내 뭐 다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애국 활동 벌써 15년 했습니다. 15년 반중 운동만 벌써 한 8년 했고 하니까는 다 아는 분들인데 그래도 어째 보면 제가 그 안에서 상당히 고참급인데 그냥 쌍욕하고 이렇게 막말하고 나오기가 참 그 한참 후배들 보기도 참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막내니까 그냥 어디 가서 얻어먹었는데 참 요즘은 어디 가서 밥도 제가 사야 되고 저기 후배들 야, 너 고생한다고 좀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좀 찔러줘야 되고 참 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참 힘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지켜줘야 될 사람들도 갑자기 많아지고 이게 책임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나도 그냥 했는데 벌써 보니까 제가 48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멋모르고 이렇게 2012년부터 했는데 벌써 14년, 15년 돼버렸고 완전히 뭐 엄청난 그 베테랑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대자유총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보고 제가 지금 거기는 활동하는 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뭐 가담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아예 내 근데 나중에 그거는 보고 제가 또 뭐 탈퇴하든지 뭐 하든지 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너무 길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는 방송이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디크런 에너지 광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생명의 은인이라서 제가 이제 광고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약학 박사이신 우리 김용식 박사님이 작년에 1월, 2월, 3월 그때 막 춥고 배고프고 뭐 만성피로, 감기 몸살 등등 해가지고 나 죽다가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뭐 그때는 돈도 없어가지고 닌겔 맞을 돈도 없었다. 아씨 3만 원이면 되는데 3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디크레네지 26가지 천연 물질로 돼 있는데 한약제인데 한약을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야 이거 먹어봐라 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게 생수인 줄 알고 그냥 머그컵에 이빨에 따라가지고 그냥 풀로 마셨거든. 오전에 마시면 오전 내도록 자고 오후에 마시면 오후 내도록 자고 저녁에 마시면 뭐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만성 피로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이게 그냥 파워가 탁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깊은 잠을 자요. 근데 이제 뭐 머그컵으로 그렇게 한 잔씩까지 마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오줌이 완전 센 노랗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커피잔에
뭐 원액을 한 잔을 드시든지 아니면 뭐 반만 넣고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중탕해가지고 드시든지 뭐 그렇게 드시면은 이게 뭐 눈이 뭐 눈이 끄벅끄벅하다가 갑자기 뭐 어느 순간 파워가 탁 꺼지는데 엄청 깊은 잠을 잡니다.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자고 오려면은 몇 시간 안 지났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먹으면 소변이 엄청나게 마려워요. 소변. 그래서 내가 소변이 왜 마려운가 물어보니까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몸 안에 독소를 이제 빼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장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드시면은 건강이 엄청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26가지 한약재니까 우리 그 뭡니까 닌게를 맞으면 배 안 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마시면 희한하게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1kg도 못 걸었는데 2, 3kg 막 걷고 1시간 이상 못 앉아 있었는데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좀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맑은 오향 요거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허브인데 요거 마시면은 이거 엄청 세가지고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소화가 뻥 되는데 1.8리터짜리 4병을 한 박스로 사시면은 여기에 5병이 10 뭐 몇만 원인데 요거는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1.2리터 한 병도 있고 1.8리터 한 병도 있고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있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있습니다. 05-632-2358번이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서 전화했다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MD 특집에 MD 저널에 소개가 됐는데요. MD 저널이 뭐냐면은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집필집 및 편집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독자층의 의사 측과 뭐 한의사 등 뭐 전문가들입니다. 의료 분야 전문가인데 여기 영문으로 쓰였고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리고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루어낸 건강관리의 혁신. 요 한 병짜리도 있으니까 한 병짜리 좀 사가지고 드시면 건강이 회복이 크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